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방송을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우선 댓글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글들이 워낙에 좀 많긴 한데 이제 최근에 뭐 아무래도 여러 주식시장이나 암호자산들 뭐 전반적으로 다 자산들이 가격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뭐 몇 개월 뒤에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시장이 어떻게 좀 변할 거다, 이런 이제 제 예상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좀 오해를 없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 방송 자체가 사실상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사실상 좀 공유를 하는 차원의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점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후 흐름을 제가 예측을 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 제가 맞출 수가 없잖아요. 저 역시도 뭐 그냥 제가 예상을 하고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사실 그런 정도의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정도 선에서 사실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뭐 유튜버 분들 중에도 또 뭐 주식을 리딩을 하시고 또 유료 방을 만드시고 그런 여러 뭐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그런 채널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을 할 때도 제가 처음 이제 방송을 시작한 취지 역시도 뭐 지인들이나 이런 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제 생각을 좀 공유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 또 절대 유료 리딩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유료 광고, 그리고 어떤 뭐 거래소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코인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부가적인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전혀 다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이권이 좀 개입이 되면 당연히 그 의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뭐 어떤 코인이 좋다더라, 뭐 아니면 어떤 거래소를 써봐라더라,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논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사실 배제하기 위해서 제 채널의 이제 취지는 좀 그런 청정 채널로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뭐 그래서 제 개인 채널로도 여러 뭐 거래소라든지 사실 그런 여러 홍보 관련된 뭐 파트너십 제의 같은 것들이 많이 와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신껏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뭐 이후 몇 개월 이후에 뭐 부동산도 이런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산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도 더 떨어질 수 있고 코스피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근데 요번에 유동성 힘으로 어느 정도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사실 뭐 그렇잖아요. 제가 떨어질 수도 있다, 오를 수도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말이냐 방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제가 듣기에도 그렇죠. 근데 사실상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이걸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자체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한 번 요번에 세대 교체가 있을 거다라는 맥락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이걸 단기간에 뭐 요번에 떨어진다, 뭐 아니면 다음에 떨어진다, 이거 예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얼만큼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다우가 여기서 이만큼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빠졌다 갈 수도 있고, 요번에 무한 양적 완화를 이제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맞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건 뭐하러 예측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예측을 하는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런 신용주기, 신용화폐가 한번 물갈이가 될 거다, 그래서 다음 판으로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한 걸 이야기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제 이런 정도의 취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왜 자꾸 이거 예측이 틀리냐, 아니면 이제 뭐 어디까지 빠지느냐, 이거를 사실 바라신다고 하면 제 채널에서는 저는 이제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럴 능력은 없어서 저는 그런 예측은 하지 않는다는 거 한번 다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 채널은 이제 투자 마인드나 전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의견을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려는 생각이 좀 많은 채널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역시도 뭐 3개월, 6개월 뒤에 이번 실물경제 뭐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부동산이 한국에 뭐 안 빠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뭐
누가 알겠어요.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뭐 5%가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건데, 그냥 제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동산도 다우지수처럼 고점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뭔가 턴어라운드를 찍고 그 다음에 좀 재정비를 하고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물론 모든 자산은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관점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이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데, 제가 한국의 부동산도 한번 이런 리프레시가 필요할 거다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뭐 저도 제 댓글에서 좀 보긴 했는데, 제가 일부러 좀 언급을 드린 이유가 제 채널에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실 듯해서 한번 이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방송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우지수 이제 제 차트고요. 차트인데 사실 요번에 이제 어제 무한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죠. 어제인가 그제 발표를 했는데 오늘도 코스피가 폭등을 하고 다우지수 지금 선물 지수도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다우랑 나스닥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 오늘 밤은 당연히 다우나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마감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죠. 지금으로 봤을 때 선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내일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흐름은 사실상 이게 어디까지 하고 여기서 돌릴지, 여기서 이렇게 돌릴지, 아니면 여기서 맞고 돌릴지, 갔다가 더 빠질지, 아니면 정말 최악으로 실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여기까지 내려올지, 그건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미연준에서 양적 완화, 무한대 확대,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 신용 경색을, 이제 지금 신용 경색 때문에 금이나 뭐 비트코인, 암호자산, 그리고 주식 모든 자산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양적 완화, 무한대 확대에서 신용 경색을 풀어주겠다고 하니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거고 주식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양적 완화가 무한대가 되면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경기는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지만 다우지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마치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가치는 막 떨어지는데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될 수도 있죠.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될 건지 아니면 좀 연착륙을 해서 뭔가 다시 가는 형태가 될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볼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계속 달러가 최고다, 현금이 최고다라고 하고 있는 시점에 양적 완화를 이제 끼워 넣어서 한다고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돈이 정말 이제 최근 앞으로 많아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제 주식 중에 정말 현금 자산도 있고 세계 플랫폼화 기업들 몇 개 있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뭐 아마존, 뭐 이런 상위 이제 전 세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주식을 한 주를 갖고 있으면 그 한 주의 가치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비트코인 한 개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돈 가치가 희석되는 걸 이제 막아줄 거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플 리더를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유를 이제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또 이 기사에서 보면 러시아 암호화폐 채굴자 루브라 하락으로 뜻밖의 이익이 어떤 거냐면, 루브라 하락이 얼마 전에 이제 유가 전쟁 때문에 통화 가치 하락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서 비트코인 채굴장의 수익률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났다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채굴장 수익이 떨어져서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떨어지죠. 그것 때문에 손해인데, 그거 루블라 가치 하락으로 전기세라든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더 낮아지다 보니, 그러니까 실제로 루블라 들고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들고 있음으로써 환차익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화폐 채굴자가 이제 루블라라고 뜻밖의 이익이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원화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이제 무한 양적 완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가치가 많아지면 사실상 원화라든지 신흥국들 이제 그 통화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달러도 떨어지는데 그보다 더 떨어지니까 그 위는 원화보다는 달러가 낮고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이 낮고, 이런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처럼 이제 좀 티어가 나뉘게 되는 건데, 등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호흡이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비트코인 15,000개 이동. 이게 물론 이제 장외 거래를 해서 샀겠죠. 그래서
호흡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15,000개를 지금 요새 최근에 좋은 가격에 한 1139억 정도 이 가격에 15,000개를 사서 이제 개인 지갑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한 양적화나 이런 시즌이 오는 거를 당연히 이런 고래들을 알겠죠. 그래서 자기 자산의 일부들을 이런 식으로 암호자산, 수량이 정해져 있는 자산에 파킹한다. 이제 이런 자산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봉인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 앞으로 벌어질 것들이 이런 미연준의 양적 완화, 뭐 유럽은행의 양적 완화 이런 것들로 정말 돈이 무한정 찍히고 기존의 종이돈 가치를 이제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지금 현금이 최고다 최고다라고 하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믿을 게 아니라 진짜 자산 뭘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것들이 주식이 앞으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삼성전자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식 한 주, 뭐 애플 주식 한 주의 가치는 변하지가 않잖아요. 최소 단위가 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주를 만약에 화폐보다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지만 갖고 있는 게 앞으로 이렇게 무한 양적화 시대에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사고서 뭐 애플 주식이 마이너스 30%더 빠질 수도 있고 뭐 10%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은 그게 더 안전하다.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한 번쯤 여러분이 가져보시고 투자에 좀 임하시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 민주당이 새로운 미국 경기부양책으로 디지털 달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에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건데 뭐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지금 이번 참에 결국에 달러의 가치를 정말 많이 떨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정부의 부채도 청산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럴 때 돈을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뿌리잖아요. 그때 이제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뿌려야 조금 더, 왜냐하면 이번 사태 이후에는 굉장히 시대가 많이 변해서 비대면과 그 다음에 온라인 그리고 여러 가지들 뭐 재택근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를 구조를 바꿔놓는 시대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재택을 하고 뭔가 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뭔가 할 일이 점점 사람끼리 덜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디지털 달러 같은 이런 앞으로의 디지털 화폐 시대에 맞는 이제 이런 자산 이제 돈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가 된다라는 것들이 기사가 슬슬 나오는 게 뭐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다뤘던 그냥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예상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눈치를 좀 더 채면 사실상 요번 뭐 코인베이스에 있던 이제 임원 자체도 아마 정부 요직 제가 어딘지 정확히는 안 나는데 같은 정부 요직에 이제 또 감시하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미국 증권거래소 그 위에 CFTC인가 그런 쪽에 이제 가가지고 감시하는 쪽 이제 사람으로 또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벡트에 있는 지금 여성 CEO 있잖아요. IC 이제 그 회장의 이제 와이프죠.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상원 의원으로 갔어요. 아마 부통령인가가 임명을 해서 갔을 텐데 결국에 이게 다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미국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상식 밖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로비스트도 굉장히 합법적인 나라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다 돌고 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그냥 그들이 잡아놓은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국제결제은행 뭐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오픈뱅크 시스템 도입해라 이런 것부터 해서 결국에 이렇게 디지털 달러 도입을 검토하면 한국 역시도 디지털 원화 도입하겠죠. 당연히 뭐 결국 이제 정해진 수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별로 놀라시지도 않을 텐데 그럼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또 준비한 좀 재밌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금 차트가 이게 1975년부터 지금 거의 2020년까지 요건데 1주 차트로 해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모양 자체가 비트코인 지금 이때랑 이때 이제 한 번 더 지지선 찍고 고를 한번 파고 올라간 거, 이렇게 보면 지지선을 잡고 고를 한번 파고 올라갔죠. 그래서 대부분 골드를 따라갈 거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골드 차트는 워낙에 느리고 오래됐고 정말 느리게 움직이는 시장이죠. 원자재 시장처럼 이제 아무래도 느리게 움직이는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히려 비트코인 차트가 더 10년 동안 굉장히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엄청난 빠른 이제 변화되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이클 다음에 여기 가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지금 앞으로 골드가 일어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금 이렇게 가는 이 모습 자체가 골드의 뒤로 올 거다. 그러니까 골드가 지금 한 이쯤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골드가 앞으로 무한양적어 시대에서 이렇게 더 상승을 큰 폭으로 해주고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고를 파고 이런 형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린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뭐 이런 자리 정도 아니면 이런 자리 정도 조정을 받고 더 큰 폭으로 올라가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다 고를 파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골드를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패턴이 거의 그대로 보면 이 자산시장에 굉장히 적용되는 힘든 패턴인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저항 지지선 자체를 한번 고를 파주고 깨줬다가 그 다음 이제 올라가는 비트코인도 이때 그랬고 여기도 똑같죠. 작년에 예전에도 그랬고 이때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여기도 한번 땅땅 맞아주고 또 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와 있는 이제 반감기 전에 와 있는데 다르다고 하면 반감기 전에 이때는 올랐고 여긴 떨어진 거예요. 거의 어떻게 보면 여기 중간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극과 극의 반대 패턴을 보인 건데 이번에는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신용경색이라는 위기가 터졌을 때 그거를 정말 신용경색이 있기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그걸 빌미로 이렇게 뺀 건지는 뭐 그건 모르죠. 그들의 의도를. 하지만 이 중앙선 자체에서 극과 극의 반대되는 패턴을 보였다. 그래서 이때는 반감기 전에 올라가고 낮아졌지만 이때는 미리 빼고 지금 여기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지만 또 빠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단기간의 예측은 이제 다만 근데 결국에는 이 큰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게 될 거고 무한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돈이 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뭐 댓글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 역시도 단기간의 예측이라든지 어떤 누구의 의견을 따라간다거나 이런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별로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전반적인 거시경제 흐름이나 세계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제 나름대로의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XRP 차트를 이제 한번 또 보면 예전에 그려놓은 것들을 이제 좀 한 번 더 정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락 트렌드 라인 내려오고 이때 한번 뚫고 올라가고 한번 뚫고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한번 이게 좀 더 딱 봐도 여기가 좀 길잖아요. 더 예전 대비해서 프랙탈이 더 긴데 이게 저는 아직도 프랙탈은 유효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관점이냐면 모든 자산 시장에서 대부분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코인마다 특정한 패턴이 존재를 하는데 그 코인이 갖고 있는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호재성 그 다음에 회사가 만들어가는 비즈니스에 따라서 차트 패턴이 다 세력이 만드는 패턴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정체성이라든지 하는 비즈니스든지 뭐 리플사 같은 경우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패턴을 선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은 이런 패턴 금 같은 경우랑 비슷한 패턴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회사의 주체가 있는 건 아니고 뭔가의 상징적인 디지털 금이나 금 같은 이런 이제 패턴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 XRP는 또 이런 패턴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리플사가 결국에 지금도 일을 계속 잘하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커간다고 하면 저는 이 프랙탈이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지금 뭐 한 200원, 190원 와 있지만 저는 이게 다시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더 내려와서 거의 뭐 120원, 뭐 100원 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해도 저는 계속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가 아니라 저는 계속 살 거예요. 사실상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조심스러운 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뭔가 선동을 한다든지 뭐 또 막 여러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요새는 고민이 내가 이 방송을 하는 게 나는 친한 지인들이나 그리고 또 제 채널을 처음부터 봐주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과연 되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또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상 확신을 갖고 있고 저는 이 시장이 돈을 이렇게 많이 푸는데 굉장히
굉장히 상식적인 걸로 생각을 전 늘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이렇게 많이 풀면 당연히 희소성 있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나 이럴 때도 자꾸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동을 섞어서 이제 골드 코인을 찍어내다가 그 다음에는 동 비율이 점점 높아지다가 이제 왕국이 망하고 화폐가 망하고 결국에 그렇게 갔듯이 지금은 또 이게 뻔히 무한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게 자체가 화폐를 한번 리셋하겠다는 이제 그들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 통해서만 수량이 정해진 뭔가 확실한 다음 세대의 디지털 돈이 뭔가, 그래서 근본위로 디지털 화폐를 연결할 거라는 생각도 요새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리플이 그게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뭐가 되겠죠. 정부가 발행한 게. 하지만 리플사는 충분히 외환 시장에서 하나의 그 축을, 디지털 화폐 시대의 축을 자리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게 가격이 더 빠지고 뭐 100원을 가고 해도 계속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소신껏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증거들을, 이 앞으로의 좀 단서들을 많이 찾으셔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돈이 변할지를 찾는다고 하시면, 우리가 늘 위기가 올 거다, 경제 위기가 온다 했는데 요번에 왔잖아요. 지금 요번에 오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도이치뱅크라는 뇌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시에로 이제 회사채죠. 요번에 연준에서 회사채도 이제 매입하는 거 얘기가 나왔지만, 뭐 민주당에서 지금 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기본소득으로 뭔가 주는 돈 같은 경우도 반대를 하고 하는데, 결국에 살릴 기업 살리고 죽일 기업 죽이고 하는 형태로 가겠지만, 그런 형태로 앞으로 계속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진짜 돈을 우리가 뭔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들에 대한 확신을 좀 제 스스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깨어있는 시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XRP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지고 뭐 좀 올라가고 하다가 할 수는 있겠지만, 이 XRP가 가진 고유의 기업의 특성이나 차트 패턴이 개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패턴이고, 이런 패턴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이 가장 개인이 힘들어하는 패턴이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패턴 한번 쌓고 또 다음 패턴 쌓고 올라가고 또 다음 패턴, XRP도 또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프랙탈이 또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가 결국에는 이 자산 가치에서 개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패턴을 계속해서 학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우지수가 막 계속 물량이 청산 나왔던 것도 AI가 대부분의 자산 운용사들의 그 펀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또 그런 요인이 큰데, 결국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XRP도 저는 가격이 얼마가 가건 기업 가치가,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나 리플사의 뭔가 이런 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가격은 언젠가는 좋은 가격대로 올라가고 이 가치가 다시 좋은 가격이 매겨지는, 그러니까 가치의 새로운 가치, 그러니까 새로운 가격을 정당하게 뭔가 평가를 받는 그런 시기가 다시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모습만 봐도, 그리고 이런 모습만 봐도 이때는 암흑이지만 결국에 이럴 때도 이때는 암흑이고 이때도 암흑이고 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3,000불 4,000불 갔을 때 암흑이었는데 지금 또 7,000불 6,000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때 기회라고 했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 빠지면 이때 당연히 안 사길 또 잘했네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때 빠졌을 때도 분할로 사야 된다, 그리고 전 분할로 그냥 전 분할로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때 그냥 분할로 계속 사봤기 때문에 어떤 감정인지 알거든요. 공포지수가 막 9, 10 이하로 떨어질 때 그때 그냥 분할로 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달 안에는, 사실 그땐 잘 모르지만 시간이 몇 개월 지나면 결국엔 그때 분할로 사길 잘했네 라는 거에 대한 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 계획을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XRP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분할로 계속 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 이제 지인 중에도 오늘도 뭐 XRP 투자한 제 친한 친구 있는데 한 400원 정도에 사서 지금 이제 반토막이 나가지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는 본인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좀 오늘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많이 배운 게, 또 아무리 친하다고 생각하고 좀 제가 선의로 얘기를 하고 해도 이 투자라는 게 사람마다의 스타일도 또 다르고, 그리고 뭐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마이너스 50%씩 감내를 해야 되는 시장인데 그 감내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저도 좀 간과를 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상승장 이제 올 때까지 이제 방송도 좀 그런 책임감에 더 할 거고, 그리고 제 초기 구독자분들 생각에서도 이제 꾸준히 열심히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난다고 하면 저 역시도 투자에 대해서 조언은 정말 이런 이제 대중적인 공개된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막중한, 제가 물론 유료방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좀 책임감을 느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계획은 그래요. 저는 이게 꾸준히 계속 제 원칙대로 매수를 해 나갈 거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모습만 봐도 거의 얼추 때가 와 보이잖아요. 얼추 때가 이제 와 보이는데 이게 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온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로 계속 이제 돈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프린트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한대로 이제 돈 찍어내니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결국에 이런 시대로 우리가 왔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 그래서 그 조개 껍질을 쓰다가 금은을 쓰다가 그 다음에 금본이 쓰다가 종이돈을 쓰다가 다음 이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시대, 이제 디지털 달러 도입도 검토하고 이런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고 결국에 디지털 화폐 춘추 전국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 거다.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도 있고 뭐 국가, 그리고 뭐 이런 XRP, 비트코인 이런 것들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정말 고래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산 일부를 화폐 수량이 정해진 대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통해서 눈치를 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정말 그때가 되면 이제 알겠죠. 근데 그때 대해서 이제 살려고 하면 늦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살 때 기존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면 투자를 하시고요. 지금 만약에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 10,000원, 50,000원 정도만 투자를 해보시고 절대 큰 돈을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이 확신 없는데 투자하셔서 또 남 탓을 하고 스스로 투자를 원망을 하고 손실을 보는, 이제 누구 따라서 이제 추천해서 투자를 하면 늘 남을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절대 투자 안 하신 분들이라면 투자하지 않으시기를 또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